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지금 한창 얘기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비판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새로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군함도의 진실, 학자와 언론은 사실만을 말하라.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의 인식의 지평을 넓힌 계기가 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좀 소개를 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미디어워치에 오기 전에 저는 누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주저없이 백범일지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 책에 나오는 백범 김구 선생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의기를 느끼고 막 감동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미디어워치가 종군 위안부 문제나 그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학자로서의 객관적인 책을 썼던 박유하 교수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깊이 천착해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대협이라던가 그런 종북 관련 논란이 있는 단체들과 굉장히 아주 치열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고요. 제가 이 매체에 들어와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은 모두 잘 맞았지만 처음부터 저와 가장 충돌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일본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일 정서를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오니까 이 미디어워치의 현재 황희연 대표는 스캡티컬 리포트라고 하는 사실주의, 과학적 회의주의라고 하는 사실과 과학적 원론에 따라서 세상 현상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정신 세계관이 뿌리 깊게 이제 있는 그런 매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어떤 일본에 관련된 주제에서 제 상식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범 일지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각색됐다. 윤색됐다. 이런 얘기를 좀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매체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고 관련된 자료를 많이 읽고 또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다. 노예를 사냥하듯이 끌고 간 거는 어디에도 역사적 사실과 사실에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물론 반일 문제는 아니지만 5.18 관련해서도 많이 책을 읽고 얘기를 듣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이라 누가 강하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관련된 자료들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이 저의 이런 경험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갓근전술입니다. 부끄럽게도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황희연 대표님이 계속 갓근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갓근전술이라는 거는 김일성이 1972년 초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래된 전술에 대한 명칭입니다. 김일성이 뭐라 그랬냐면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줘도, 하나만 날아가도 갓 자체가 날아가 버리듯이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라내기 위한 갓끈 전술을 써야 한다. 야,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우리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정대협, 그리고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 상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자도 북한과 연관돼 있고, 저는 이런 문제를 쭉 보면서 이 갓끈 전술이 너무 깊이 제 인식에 박혀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일본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그 사상 구조, 생각의 구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과 어떤 일본이라고만 하면 떠오르는 그런 반일 감정이 앞서가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데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진 기자들이 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습죠. 그리고 이 기자들 언젠가는 이불킥 할 날이 올 겁니다. 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뭐 협정 기간 연장 결정을 했죠. 참, 자, 이랬었다는 거, 이런 상징적인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다가 했던 결정적인 취재가 이제 군함도에 관련된 취재였습니다. 주제가 군함도 역사 왜곡, 위안부 영화 귀향과 복사판, 넘실대는 반일 민족주의. 이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2017년 8월 18일 날 썼던 기사고요. 물론 저희 매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기사입니다. 부제가 영화는 영화다라고 한다면 정통 역사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로 군함도 역사 왜곡 토파보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영화 군함도의 개봉을 계기로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앞세우며 반일 민족주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게 8월달 상황이고요. 지금 전국에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설치가 됐고, 일본 단바 광산에도, 일본 교토에 있는 그 광산 앞에도 노동자 상이 설치가 됐고, 지금 민주노총이 주축이 돼가지고 노동자 상을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도 세우자고 지금 여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근데 영화가 개봉된 시기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그런 거죠. 일단 이 영화 자체가 26일 날 7월 26일 날 개봉을 했는데, 개봉 첫날 스크린이 2189개가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다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독점 논란을 불렀죠. 근데 관객 수는 1000만이 넘어도 뭐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선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750만 명으로 종영이 됐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귀향이라고 해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도 군함도와 비슷한 역사적인 왜곡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참고 사진이고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른바 그 강제징용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1960년대 조총련계 제1사학자가 시작을 한 겁니다. 박경식 씨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박경식 씨를 추종하는 그 후배를 자처하는 학자들이 뭐 전국 대학에서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일제시대의 요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 학자들이 추앙하는 제1사학자입니다. 이분이 박경식 씨가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일본판 서문에는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는데 그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뭐 우리는 그런 서문을 써가지고 그 목적을 뚜렷이 두려낸 겁니다. 그런 조총련계 학자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그 국교 정상화하는 게 싫어서 내가 책을 썼다. 그렇게 했고 그게 당연히 한국판으로 번역되면서는 그 서문이 삭제가 됐죠. 어쨌든 그런 책으로 이 강제징용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강제징용이라는 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징용이라는 말의 징자가 부를 징자라고 하죠. 그래서 징발, 징용 해가지고 어떤 국가가 의무적으로 어떤 뭐 강제성을 가지고 어떤 물자나 인력을 모으는, 징집하는 그런 의미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징용이라는 단어에. 근데 거기에 강제라는 단어를 굳이 붙여서 쓴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좌파의 프레임 전술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취재할 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역사 다큐멘터리 중에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군함도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완전한 왜곡인 겁니다. 제가 그때 이거를 방영 당시에 빨리 받고 그때 제가 또 지식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뭐 100% 이건 방통심의에 뭐 제보할 만한 그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왜곡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전을 그날의 군함도 편을 위주로 해서 군함도 강제징용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출연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에 계신 이분이 이제 강동진 교수님이시고 그 옆에가 이준석 방송인 그리고 사교육 역사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태선 교사 그리고 이제 최원정 아나운서고요. 그 옆에 흰색 와이셔츠가 신동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맨 이제 오른쪽에 류근 시인이라고 해서 뭐 무슨 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첫 번째 문제적 발언. 제가 여기 출연진 설명을 해드렸고요. 첫 번째 문제적 발언은 최태성 교사가 이날 방송에서 했습니다. 조선인은 채찍질을 당했다.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역사 왜곡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날 최태성 씨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조선 광부들은 하루에 2교대씩 12시간씩 일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8시간씩 2번 그렇게 16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1분 1초도 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잠깐이라도 힘들어서 쉬려고 하면 채찍질이 들어오고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끝나지 않으면 하고 말을 흐립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이게 사실 채찍질을 맞지 않아도 그냥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속 몸이 피부가 긁히면서 상처가 굉장히 심하게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최 씨의 발언이 실수로 나온 발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작진이 최태성 교사의 발언이 나갈 때 완전히 발가벗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일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자, 여기 제가 설명 없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보다도 더 끔찍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완전히 발가벗고 등이 굽고 안전모도 안 쓴 사람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사람들, 이 앞에서는 군복 입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막 때리고 있죠. 막 훈도시 같은 팬티 같지도 않은 옷을 하나 입고 있네요. 옷도 거의 안 입고 지하 갱도에 내려가가지고 탄을 캐는 모습, 탄을 캐는 사람을 보세요. 여기 맨손에 옷을 발가벗고 있고 여기 하도 못 먹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이 갈빗대가 다 보이고 이런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자, 얘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박경식류의 박경식의 후학들이 완전히 장악을 한 역사학계에서도 저희 미디어워치처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학자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연구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낙성대 연구소 소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쓰신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을 참고하고 제가 직접 아주 한 10여일 동안 소통하면서 취재한 겁니다. 일단은 채찍질을 당했다는 데 대해서 역사적인 사료를 자기가 연구자인데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발언의 출처가 내가 역사학자로서 궁금하다. 당시 이제 이분 말씀은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가 돼가지고 일본이 총동원을 하고 있는데 석탄이라는 거는 산업의 쌀입니다.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자원인데 석탄 생산량의 차질이 빚어지면은 일본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석탄 생산량을 아주 관리를 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무리 조선인이라고 해도 막 채찍질을 했을까? 자, 이런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 있고요. 실제로도 당시에 이제 조선인 광부들은 채찍질을 당한다는 건 노예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역사적인 사료에는 조선인 광부들이 노동단체를 결성해서 노동쟁의를 벌입니다. 파업을 해요. 이 파업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석의 마음을 휘어잡아 떨리게 한 것은 후루카와 탄광에서 있었다는 조선인 광부들의 저항이었다. 밀린 임금을 내라. 최저임금을 보장해라. 그것이 후루카와 탄광 조선인 광부들의 주장이었다. 갱도 입구에 주저앉으면서 파업을 시작한 광부들은 갱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이어갔다. 회사에서는 밀린 임금의 시급한 해결을 약속하며 상여금이라면서 1인당 50전씩 지급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될 광부들이 아니었다. 한 사람도 입갱하지 말라.
회사를 두렵게 여기지 말고 다 나오시오. 광부조직쟁의단 본부가 광업소 여기저기에 한글 경문을 써붙였다. 탄광 측이 보안요원이라는 진압부대를 동원해 갱안으로 진입하자 결국 광부들은 밖으로 나와 신사안에 집결했다. 이게 상황입니다. 이 모습이 다소 좀 과격하게 써있긴 하지만 이 모습이 과연 노예의 모습입니까? 노예들이 파업을 합니까? 단체를 조직해서 경문을 써붙이고 돈을 더 내라고 갱도 앞에서 입갱하지 않고 이게 노예의 모습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최태성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채찍질 당했다는 표현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최 씨가 하는 말이 출처를 대답을 안 했어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제시대 관련 사료는 믿을 수 없다. 조직적인 조작 은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서 생존자들의 증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료보다 증언이 더 소중하다. 이거는 어떤 교사의 그 역사를 뭐 좋아하는 교사의 인식으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료보다 증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단 증언. 그래서 이 최태성 교사가 증언을 얘기해서 그럼 증언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증언도 채찍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은 없고 대신에 아주 극히 일부지만 뭐 구타를 좀 당했다. 집단 구타 당했다. 이런 증언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때 일본의 그 징용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증언과 녹취를 진행한 게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또 그 녹취의 그 신빙성에 대해서도 많은 다른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다뤄야 되는 주제지만 어쨌든 맞았다라는 증언은 있는데 그 증언이 자 채찍질처럼 막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뭐 갱도에서 일을 하는데 일 못한다고 막 등을 후려치고 하는 그런 매질이 아닌 거예요. 그 증언이. 걔 중에 가장 심각한 증언이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일인지 뭐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일을 안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끌려와가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다. 뭐 그런 증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막 일을 안 한다고 노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성질이 더러운 일본인 관리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때 노동량을 채우지 않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군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글쎄 그때 이제 맞는다는 거, 노동 현장에서 맞는다는 거, 구타라는 거는 물론 없어야 되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이게 뭐 노예 노동을 증명하는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썼지만 조선인 노무 동원자들은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봐도 저항권을 완전히 상실한 노예 상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네, 1부를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